반갑습니다. 네, 첫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쾌히 초청 강의에 응해주신 한선 루미님과 다른 리더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시작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저도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니까 지금 되게 라떼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특히 뭐 라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2030 저희가 유산화에도 이제 2030 세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비즈니스를 어, 시작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가 강사님들을 모시고서 2030의 전략 핵심 트렌드를 짚어보기도 하고요. 또 단순하게 그냥 이들에게 어떤 유산화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유산화 비즈니스를 뛰시는 2030 세대 리더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 제가 오랜 시간을 끌기보다는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여러분. 그래도 종종 한 번씩 저를 초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왔을 때 후속 조치했나요, 제가? 예,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새해부터.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우리가 아니면은 어느 팀에서 이런 시간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큼 2030 세대를 갖고 있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이요. 최선이에요, 최선. 그러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눴어요. 아, 그 이전에 저희 쪽에서 오신 2030 세대 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은, 음, 어, 들어오신 분만 보면은 우리 명배 리더님, 남성 사업자 광명배님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올해로 31살 되셨고요. 예, 남자 사업자, 예,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수님, 이 배경이 뒤에 이제 멋진 광안대교인가요? 있으신, 예, 대구 쪽, 경북 쪽에서 하고 계세요. 역시 이제 30대, 네트워커시고요. 그리고, 내가 소개하려니까 안 보여. 보인다. 우리 박란수님, 예, 30 중반이신데, 예, 싱글이시고, 지금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지금 편의점이에요, 저거. 네,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님 오면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강의 담당해 주신 우리 2세대 네트워커 임보경님 계셔요. 예, 긴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계신 분.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분홍색 니트를 입고 계신, 네, 오늘 오기 전에 본인의 얼굴이 크게 나오면 어떡하냐 고민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던 우리 올해 30 되셨죠? 아니다, 영원한 29살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예, 두 번째 강의가 조혜영이고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뒷페이지. 우리 올해 21살 되신 지정원님까지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지정원님 혹시 켜주실 수 있으면 켜주세요. 네, 21살 되신 지정원님까지 이제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예요. 예,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룹에 있을 때는 막내뻘이거든요, 나이가요. 예, 리더들 중에서는 제가 거의 제일 어린 편에 속해요. 근데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어, 조금 얘기를 이렇게 나눈 거는요. 야한 느낌? 강사님들이 좀 긴장하고 계실까 봐 이만하면 멘붕 제가 앞서 걸렸어. 좀 웜업을 좀 알베가 믿는 거지. 진행했습니다. 아니 뭐 다시 같은 길 갈 수도 있. 네, 좋아요. 네, 지금 잠깐 잡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요. 이번 시간 이제 진짜 리얼 2세대 네트워커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사실 아직 신인입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 이제 우리가 초대받고 왔지만 사실 여러분들 신인 잘 초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신인이에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치만
이맘때 네트워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이룬 거는 작지만 누구보다 유사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성장에 목말라 있고요. 그리고 우리 2030 팀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임보 형님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제네레이션 2세 네트워크 스토리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유 좀 저거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음, 들리시나요? 음. 자, 공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지금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영부터 팀의 임보경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김태희 다이아님 쪽 UDT 팀 줌 미팅에 초대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굉장히 떨었어요. 이미 저보다 선배이신 많은 리더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더 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멘탈을 잡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좀 궁금해 하실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20대, 30대가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저의 옛 스토리 먼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였죠. 저는 단돈 5만 원 한 장으로 유산할 리크루팅이 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20대 초반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다단계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도 8년 정도를 먹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엄마인 김주희 스폰서님께서 이제 보시다가 안 되겠는지 엄마 회사에 따라가서 2시간만 앉아 있다 와라. 그럼 5만 원을 줄게. 라고 제안을 하셨고, 가기 싫었는데 그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겠죠. 근데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 회사의 규모,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 에너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깨끗한 피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선입견이 벗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선혜 다이아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부정적이었던 제 생각은 완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나만 몰랐던 거구나.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걸 안 할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좀 자신 있고 잘 할 것 같고 다른 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공의 길로 진입할 수 있겠다. 이런 설렘과 희망을 안고서는 그날 바로 사인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과연 잘 풀어냈을까요? 엄청 못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해도 제 지인분들 그리고 친구들은 다 꿈만 쫓던 시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연령층이 높은 비타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콜드 컨택을 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명함을 만들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세탁소, 편의점,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동네까지 가서 상가의 할머니들, 아줌마들, 언니들이랑 친해지면서 제품도 전달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제 우체통에 몰래 전단지를 끼워 넣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재밌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열정을 좀 알아봐 주셨는지 어른분들이 기특해 하셨어요. 그래서 물건도 한두 개씩 구입을 해주셨는데 그게 단발적으로만 구입을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주시는 소비자나 사업자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갔고 그 지친 와중에 제가 조금이라도 스폰서님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 소통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좀 어린 마음에 혼자 해내기도 싶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이아라서 그래서 잘 된 거네. 그래서 잘 한 거네. 잘 될 수밖에 없었네. 라는 이런 얘기를 너무 더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악 물고 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해도 아무래도 엄마랑 딸의 관계이다 보니까 잔소리로 듣게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집중도 못하고 좀 투닥투닥 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반복되니까 제 스스로가 지치고 현실의 벽에 조금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산화를 그때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노동 수입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때도 매번 항상 한쪽 편에는 나 유산화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은 조금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아무래도 남 밑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결국엔 내 윗사람, 내 상사, 사장님들 그런 분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나는 기계 역할밖에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현타를 좀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유산화 타이밍을 계속 조금씩은 엿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2025년 4월이 됐죠. 4월에 김주희 스폰서님께서 다시 저에게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보경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니? 현실적으로 너가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니? 노후는 준비됐니? 막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조금 무겁게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게, 엄마는 결국 유산화가 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서 그리고 내 자식 중에서 한 명쯤은 유산화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난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부경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엄마가 또 다른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스폰서가 내가 아닌 다른 분이 너의 스폰서가 된다라고 하면 너가 믿고 잘 따를 수 있겠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선음 리더님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유산화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한선은 스폰서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 그분한테서 느낀 것들이 우선은 참 차분하시다. 그리고 그 차분함 속에서 상대방한테 부담감은 주지 않되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봤을 때 빠르게 돈 벌어서 빠르게 성장해서 승급하고 싶어요 라기보다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탄탄하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간 속에서 해내면서 그 어느 정도에 지났을 때 결국에는 골드라는 루비라는 직급을 그 탄탄하게 가져가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많은 걸 좀 느꼈는지 고민도 안 하고 그때 한선우 스폰서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스폰서님의 자리를
만들어져서 나가게 돼요. 스폰서님이랑 거의 한 6년 만에, 7년 만에 그때 만났는데 스폰서님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마지막엔 그거였어요. 부경 리더님, 저랑 앞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유산화를 그만두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겠어요? 저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말이 되게 그 전에 힘들었던 과거를 조금 보상해주고 인정받고 그러는 것처럼 위로를 조금 받은 것처럼 믿음이 더 가고 확신이 갔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라고 해서 5월 1일에 재가입을 바로 하게 됩니다. 재가입을 하고 나서 확실히 전보단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파는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파는 행위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파트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폰서님의 지시 아래 그리고 교육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를 노라고 안 하고 다 예스를 하면서 그거를 소통하고 듣다 보니 현재 지금 제 산하에는 10명 정도의 파트너가 생겼어요. 파트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요즘에는 그 파트너들끼리 만나면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자주 해요. 우리 3년 뒤에 포르쉐 타고 있겠지? 우리 비즈니스 타고 어디 일본 갈까? 어디 스위스 갈까? 그리고 너 다이 언제쯤 될래? 라고 막 이런저런 웃긴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남들이 듣기에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이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빠른 변화가 지우는 이런 시대에서 각박함이란 이제 막막함 이런 거를 느끼면서 꿈없이 살다가 이제서야 한 줄기의 빛을 찾았다라는 느낌으로 똘똘 뭉쳐서 재미지게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결과가 있는 멤버는 한 명도 없잖아요. 아직 성장해 가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돼주고 힘을 빌려주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방식을 제가 원래는 조금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너무 웃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희 2030은 저희 팀은 요즘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크루팅 대상자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컨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저희들끼리 다 전화를 해서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저희 유산화 하고 있는 친구들 4-5명이서 둘러싸고 쭈루룩 다 앉아요. 그리고 유산화를 처음엔 빼고 신뢰도를 좀 만들기 위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볼링도 치고 탁구도 하면서 관계심, 신뢰도를 조금씩 쌓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파트를 나눠요.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너는 이 부분을 맡아서 니즈를 파악해. 나는 이쪽으로 니즈를 파악해 볼게. 그래서 그걸 다 취합해서 마지막 만날 때 우리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술 먹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가 시작될 때쯤에 그 친구한테 던지듯이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어때? 관심 좀 있어? 우리 뭐가 좀 뭐 있는데 너만 궁금하면 들어봐. 그러면은 대부분 90%는 궁금해해요. 아무래도 요즘 20대, 30대가 조금 설 자리가 없고 자리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주제들을 던져줬을 때 조금 궁금해하고 솔깃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건강적인 자유를 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니즈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인원을 천천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만 좀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내가 좀 돈 많이 벌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면은 그게 성공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 파트너가 생기고 나니까 나만의 좀 미래보다는 내 정보에 귀를 기울여준 그리고 나와 같은 비전을 보고 그 목표를 가지고
보이는 파트너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제 스스로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걸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책임감을 좀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니스타즈 안에서의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20대, 30대에게 많이 전달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리고 이제 좀 상황도 안 좋아 보이고 요즘에는 좀 어른들이 봤을 때 요즘 애들은 한 가지를 조금 오래 못하고 금방 포기해서 끈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회사나 그런 제대로 된 일, 그런 제대로 된 상사를 못 만나서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나를 조금 존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곳이라면 솔직히 20대, 30대들도 기꺼이 투자하고 그런 헌신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운이 너무 좋게도 그 회사가 바로 유산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사가 바로 한선은 스폰서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믿고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산하 이제 유니스타즈 안에서 보면은 자리를 완벽하게 잡은 젊은 리더님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초로 해내고 싶습니다라는 목표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자리 잡아서 이제 계신 선배 리더님들이 잘 닦아놓은 그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런 영한 에너지를 그곳에 조금 추가하고 더해서 새로운 좀 어린 유니스타즈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팀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 젊고 그리고 패기도 갖고 있고 에너지도 있으니까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풋풋하죠. 네, 혹시 여기 이제 연차 되신 분들 꽤 많이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초기 비즈니스 시절이 생각나시나요? 우리 김태희 사장님도 사실 32살에 시작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2030이었어. 예, 다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2030과 우리 때 2030이 너무 다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의 2030은 20대만 돼도 자녀가 둘 이상 있을 수도 있고요. 사회 진출도 되게 빨랐고 막 그래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이제 굉장히 우리랑은 이제 다른 세대인 거죠. 저도 우리가 오늘 지금 보경님께서 이제 가히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쓰는 단어랑도 좀 다른 것 같아. 상사라고 하면 상사 아닌데. 예. 술을 먹고 사업을 한다고?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정말 너무 잘 들었어요. 이제 예전 제가 처음 이 일을 했을 때 그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또 여기도 지금 UDT의 2030 대표 주자 한 분 계시지 않아요? 우리 건세범님? 지금 최근에 퓨처 어치버 달성하셨던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다 봤어요. 막 영상 뜬 거. 예. 같이 친하게 잘 지내야 돼요, 우리랑. 예. 우리랑 놀고 싶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초기 사업자만 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스토리를 정말 잘 이야기해 주신 보경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강의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저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분을 알게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어요.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지만, 어, 역시 이제 저 또한 2030 세대들을 아우르면서 했던 시행착오의 기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때 과거 당시 이분과 뭔가 좀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팀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케팅 능력도 뛰어나시고, 굉장히 재기발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화해 아시잖아요, 다. 네,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제 근무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랑 또 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은, 좀 톡톡 튀는 강의 준비했어요.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조혜영 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왜 이렇게 떨리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우분투 사나이 라본 팀 조혜영입니다. 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죠? 네, 저는 오늘 이제 2030 세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의 경험담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편파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너는 뭐 하고 살길래 그렇게 바빠? 너 진짜 열심히 산다. 너 진짜 뭐라도 될 것 같아. 이게 20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만도 한 게 저는 꿈이 커리어 우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신입사원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목표를 세웠고 일을 실제로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직업으로 그리고 이 길에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망상에 빠져 있을 때 24살에 23, 넷쯤에 어린 나이에 유선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엄마, 그리고 이모, 그리고 까지 모두 유산화라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몰랐었고, 단순히 그냥, 다단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다 똑같이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할 테면 해. 어차피 돈을 버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나는 안 해. 이렇게 확고하게 부경 리더님처럼 절대 안 한다의 주의였어요. 왜냐하면 근데 또 웃긴 게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직무가 광고 마케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종류도 알고 있었는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24살이었고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앞으로 다가올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과 돈이 없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고 퇴사를 하고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것도 돈 없이는 힘이 들고 당장 돈이 더 있으면 좋겠는 것과 미래의 꿈과는 전혀 반대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노는 게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놀 때 친언니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저는 언니랑 친하지만 지금도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싸운 이유도 그때 사실 유산화 때문에 싸우게 됐었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 자꾸 뭘 가입해라, 뭘 사라, 너 살 빼야 된다, 돼지 같다, 막 이러면서 공격을 엄청 하니까 유산화는 저에게 엄청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싸우고 며칠 뒤에 언니가 너 돈 없으면 내가 밥 사줄게 하고 되게 근사한 밥집도 아니고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사줬어요. 뭐 언니도 어렸으니까 돈이 없었겠죠? 근데 우동을 먹는데 언니가 너 그렇게 돈 없이 가난하게 살 거냐? 돈을 빨리 그리고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마련이 되어 있고 큰 돈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니가 뭐 저에게 일절 풀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 제가 돈에 혹해서 그냥 언니를 통하지 않고 이모에게 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거기 가서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저는 유선아를 만나게 되었고 들은 당일에 바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24살이 되게 예쁜 나이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진짜 나이 들어 보일 때였어요. 그래서 노는 것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었고
그래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리셋을 시작했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날씬한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만, 어릴 때라 그런지 살이 더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자랑을 한 건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모랑 언니랑 그리고 뵌 적도 없는 한선 스폰서님이랑 마구 괴롭히면서 미팅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니 말대로 정말 바로바로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오니까 신이 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었습니다. 많은 거절도 당하고 퇴근하면 본사에 가고 1박 세미나도 가고 제 나름대로 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제대로 습득이 되기 전에 함께할 파트너들과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시스템에서 소비자 관리에 대한 방법과 팁과 중요성을 알려줘도 사실 너무 귀찮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회사랑 소비자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 일이라며. 근데 내가 왜 그 소비자들 주문 주기도 관리해야 되고 섭취 후기도 관리를 해야 돼? 가 된 거죠. 제품이 좋다면 연결만 해주면 재구매한다며 이렇게 자꾸 반감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사실 회사 설명을 제대로 들었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게 됐었어도 어린 세대라면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야 되지? 나는 돈이 들어오면 그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매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건데 저는 자유를 이제 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의 꿈이 유산화는 아닌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라든 상관없다. 똑같이 돈을 버는 일인데 이것처럼 그냥 회사 중 하나, 나에게 돈을 주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건데 그때 유산화의 시스템은 제 꿈이 유산화가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보다 더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곳이 있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쓰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생일 파티도 하고 싶고 취미도 해야 즐겨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진짜 쓸모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유산화가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미 2030이 유산화를 찾은 이유는 사회, 가정, 뭐 이런 데에서 억압을 받고 강제에 질렸기 때문에 자유를 찾고 싶어 해서 돈을 쫓는 거잖아요. 근데 유산화에서 더 큰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를 억압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트워크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도 있겠지만 욕구를 타의에 의해서 잠재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중장년층의 이야기에 억지로 공감을 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축하를 해야 하고 나에게 돈을 버는 수단인 건데 이걸 되게 신봉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어쩌면 조금 하나, 무서웠었던 쟤도 것 같아요. 쳐다보는 거 봐, 쟤도. 네. 그래서 유산화가 아닌 회사에서도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너 회사를 꼭 믿어야 되고 회사에 너의 모든 걸 바쳐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로 인생이 바뀐 분들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고 용돈벌이 정도 된 저에게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돈이 된다는 걸 알았고 돈이 되는 구조를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함께 있어야 되는 시스템, 뭐 외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요받게 되니까 인터넷에서 봤던 이제 안 좋은 썰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예전에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천지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저와 같이 강요받던 친구들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의 가족이 저에게 질타를 하고 하게 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조금 멀어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 소개를 못했다고 타박하지? 왜 전달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지? 왜 놀았다고 뭐라고 하지? 이러면서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고 싶어도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 무조건 골드 가야 돼.
당장 저는 뭐 주에 10만 원도 안 들어오는데 너 월에 500만 원 벌어야 돼. 이렇게 강요를 받으니까 부담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파트너들도 그랬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결혼하는 게 그 사람의 행복 수치이고 누군가에게는 맨날 치킨을 먹는 게 부일 수가 있고 회사를 오히려 오래 다니는 게 소속감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나 크기가 깊이가 다른 건데 모두에게 같은 크기와 깊이의 열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저는 유산화를 조금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건 저에게 꼭 아팠던 이야기가 있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때는 영양제가 주의다 보니까 아팠던 거 없었냐, 너가 이걸 먹고 좋아진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아픈데 이렇게 막 심하게 아팠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든 좀 뭔가 마이스토리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이 떨어지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유산화가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유산화를 놓지도 않았었고 종종 제품을 시켜 먹고 지인을 만나면 나 그래 나 근데 아는 부업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씨를 뿌리고 다녔었어요. 그 유산화에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저 혼자 그냥 나 부업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저는 사회인으로 되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됐어요. 연봉도 되게 많이 올렸고 이사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회사로도 가고 뭔가 이렇게 되니까 자유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한 달에 한 번 출근하는 풀 재택근무 제도의 회사에 다니게 됐었거든요.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고민이 저를 늘 따라오고 있었고, 돈 때문에 자유로운 줄 알았던 삶이 사실은 자유롭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돈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포인트는 제가 24살에 유산화 세미나에서 들었던 돈의 관점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희한테 돈이랑 친구들이랑 더 맛있는 안주 먹을 수 있고 이쁜 옷 살 수 있고 명품 화장품 살 수 있고 요 정도의 돈의 가치가 이제 내 집 마련, 뭐 차 할부금, 공과금, 재테크 이렇게 돈의 개념과 깊이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저는 그랬지만 요즘에 2030 세대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S&P 500을 산다고 ETF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지금 해드리는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나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계약금 있어야 하죠. 사다리차 불러야 되죠. 이삿짐 센터 불러야 되죠. 이사 청소 불러야 되죠. 정말 많은 현금이 필요한데 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불리고 싶은데 시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유산화를 다시 찾기 전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토스뱅크 이런 데서 만보기 캐시백 그리고 뭐 미션 참여하기 이렇게 해서 10원, 20원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언제 모아서 집 사? 이렇게 하다가 유산화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유산화는 주급 주는데? 최소 3만 원인데? 나 한 달에 몇십만 원도 벌어봤는데? 이렇게 되면서 제가 먼저 이제 스폰서님들에게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가족들이 유산화 제품을 모두 다 같이 먹고 있었고, 이모가 유산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흐린 눈만 된 것이지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산화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더 멋있어졌었고, 오히려 더 그 전보다 되게 다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제 생활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고 이모도 스폰서님도 저에게 큰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전이랑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실감이 됐고 좋았어요 오히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성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피부로 직접 아쉬울 때마다 유산화를 떠올리면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다가
한선우 스폰서님을 저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선우 스폰서님께서 먼저 2030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비슷한 세대들의 공감 가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픈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 청년들의 실제 고민과 니즈가 파악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29살이 된 저는 이제 저희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에 다시 유산화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선택하는 세대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유산화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풀 재택근무 회사를 퇴사를 하고 풀 출근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유를 강요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자유를 제어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계속 해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유산화는 2030 세대들에게는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좀 누구나 허황됐지만 되게 언젠간 해보고 싶은 꿈들이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꿈을 이걸 통해서 이룰 수 있어. 너가 사회에서 이루지 못할 리더를 여기서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어. 의 스탠스로 가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 방법이 먹혔다. 앞에서 보경 리더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이 사회에서 설 곳이 진짜 없거든요. 저는 그거를 온 피부로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방식이 존중이 된다면 이곳에서 리더 그리고 차세대 리더라는 스탠스로 열심히 유산화를 같이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스폰서님 말을 절대 안 듣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소비자 노트이거든요. 요즘 2030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편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이 PPT도 AI가 전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손 말고 제 방식대로 어플에 정리를 했는데 꼭 손으로 소비자 노트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아 스폰서님이 계셔서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저는 아직도 손으로는 절대 안 쓰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소비자 노트 쓰는 걸 놓치면 유선아 관두고 싶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누군가들에게는 너무 그냥 고착화된 방식이지만 2030들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 그 점도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었고, 좀 누군가 이야기에 꼭 공감하지 않아도 되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냥 활용해도 되고, 그냥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유산화를 떠나고 돌아오는 것도 제 선택이었고, 유산화를 하기 위해 이직을 했고, 유산하기를 하기 위해 제 삶을 컨트롤할 선택을 했듯이 2030에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충분히 선택할 시간을 주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스폰서님 부탁을 받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2030 세미나에 늘 혼자 다녀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마인드를 바꿔서 제가 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 선택할 거야. 이렇게 좀 도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혼자이면 안 되겠지만 새해 매주 한 명에게는 꼭 전달하자라는 목표를 세워서 1월 3주차까지 그래도 해내고 있는데 제가 전달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해외 취업을 꿈꾸는 인턴들도 그리고 이쁜 옷을 입고 다니는 예쁜 신입도 임신도 하고 내 집 마련한 상사도 뭐 딩크라서 아이 키울 돈은 세이브한 직원도 그리고 가족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회사를 물려받을 친구도 다 똑같이 현실 점검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아직 안주를 하고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건들면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너, 나 부업 알아보고 있는데 월 300 정도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업이라고 했으니까 뭘 일상 하나 올려서 5만 원 버나 보다 생각했던 게 100이라는 단위가 되니까 뭔데? 그럼 나 알려줘. 100이면 100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좀 재미있다. 재미있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유드리고 싶었었고, 부족했지만 저희 이런 경험담이 또 다른 2030 리더들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날카롭다, 날카로워. 예, 날카로워, 진짜. 야, 오래된 사업자들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조혜영 님이 이제 시스템 안에 없다 보니까 눈치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2030 팀을 꾸리면서 제가 제일 처음 마음 먹고 하기로 한 거는요. 이분들의 생각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인드, 이런 거를 좀 경청하기로 결정한 거였거든요. 예, 그런 걸로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조영 리더님이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오늘 작정하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톡톡 튀는 20대의 그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마케터가 하는 그런 강의 느낌 딱 들었어. 예, 다시 한번 조영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강의해주신 두 분, 임보경님과 조혜영님, 앞으로 보시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안 보여서 소개 못 드렸는데, 그, 이분의 이모가 여기 와 있는 이제 윤세아 골드님이세요. 예, 아마 윤세아 골드, 네, 인사하셨는데, 윤세아 골드님이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 했나 봐. 너 살 좀 빼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분이 윤세아님이신 거야.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예요? 언닌가 보다, 친언니. 예, 친언니인가 보다. 예, 두 분이서 오늘 그래도 굉장히 이제 경험이 되는, 그리고 이제 정말 나한테, 이제 앞으로 유산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양분이 될 시간이었을 거예요. 두 분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어쨌든 2030 분들 앞에 이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랑? 그렇진 않죠. 네, 우리랑 이제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 좀 제가 좀 전에 얘기 들었던 것 중에 딱 그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내용이 사실 다이어리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예, 다이어리 부분인데 안 쓸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게 좋은 사람은 그걸 쓸 것이고 뭐 20대들은 그거 안 쓰고도 충분히 스케줄 관리를 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어, 뭐 지금 이렇게 2030들과 저희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려고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자리에 또 오지 않으신 좀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조혜영님의 언니분이 또 그런 좀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파트너를 구축했고요. 그분의 파트너분이 또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세 개의 라인을 구축하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시스템에서 얼굴 보기 힘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성공 사례도 있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2030 세대들이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사실 김태희 다이아몬드님이나 저나 네트워크 빨리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29, 김태희 다이아는 32, 31, 이 정도일 거예요. 33, 이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2030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는 엄청 달라요. 예전에 2030들은 이미 20대부터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가요. 거기에는 출산과 결혼과 뭐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부모의 부양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 세대 이런 거를 다 겪으면서요. 실제적으로 우리 때의 2030 세대와 연결돼 있던 2030 세대 있잖아요. 그들은요. 결혼도 굉장히 딜레이가 됐고요. 출산도 되게 딜레이가 됐어요. 한 4년, 5년 정도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접한 문화가 뭐냐면 그 나중에 나온 2030들의 문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딩크 문화는 그들이 만든 문화가 아니거든요. 딩크 문화는요, 지금 조영 리더님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접목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그들이 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어떤 시대를 겪으면서요, 시대적으로 밀려버렸거든요. 밀려버린 세대들이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취업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모로 그리고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고립된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부합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이요 쫙 밀려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유사나 사업자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안 그런데요. 유사나가 갖고 있는 되게 특징이 있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범주 안에 들어요. 첫 번째 결혼을 했다. 네. 두 번째 출산을 했다. 세 번째 여성이다. 그리고 네 번째 출산을 했지만 이제 자녀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정도로 가게 돼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근데 남편만 믿고 살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 그리고 나는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하기까지는 그것도 힘들다. 이 조건에 많이 부합하면 부합할수록 유산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복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복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2030 세대들은요, 본인과 또래의 집단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너무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의 2030 세대들과의 접점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컨택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비전적인 부분들 우리의 언어로 얘기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굉장히 고민은 많이 했어요. 제가 언제 때마다 2030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냐면 어드나잇을 갈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어드나잇에 가 보면은요.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예. 어, 정말 평균 연령 높다. 정말 확 느껴요. 근데 그런 연령대가 높은데 앞에서 이제 스피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물며 그런 분들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서, 아, 우리 세대 교체에서 굉장히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 또한 이제 과거에 어린 나이에 시작하다 보니까 젊은 팀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항상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팀이 그래도 아직은 젊어요. 예, 저랑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뭐 김현식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젊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팀도 지금 현재의 2030을 담아내기에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그 결론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꽤 많이 적긴 했거든요, 제가. 꽤 많이 이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PT는 안 만들었어요. 그냥 전 말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서두에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한테 적응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이분들에게 적응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출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컨택 방식은요. 우리는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 한마디로 좀 주입식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의심하지 말아라. 고지고대로 따르면 된다. 융통성을 부리면 오히려 안 된다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대하는 자세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들이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주입하면은 그거는 반발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건 억압으로 보여지는 거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그래서 앞서 얘기한 뭐 열정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적응한 다음에 우리 거를 출발시켜야지 이들과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응시키려 하지 말고 적응하라. 자세적인 부분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자, 건강은 노예요. 그리고 자유가 예스예요. 오늘 이 두 분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어 2030 로컬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목요일에 인원이 적던 많든지 간에 하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모이는 로컬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 사람들과 여기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건강을 다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을 다루라고 강요도 안 해요. 예. 그리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이에요. 우리는 트루 헬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건강이라는 단어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와닿지가 않고요. 저는 차라리 그냥 피트니스라고 해요. 차라리 뷰티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그 분야에는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트루 헬스보다는 트루 웰리스가 훨씬 더 맞겠다. 좀 작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복제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복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웰리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건강보다는 조금 더 그 느낌이 조금은 가벼워요. 접근하기가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좀 뭐 빠르고 쉽게만 가려는 이제 그들이 왜 어떻게 유산화를 어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오늘 이제 조혜영님이라든가 우리 임보경 리더님의 강의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요, 사회 초년생들이 유산화를 만들면은 그런 중증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이 덜 될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늘상 다니고 늘상 겪어왔던 거라고 한다면 익숙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버텨나가는 거거든요. 아직 그러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고 빠르게 벌고 싶고 빠르게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단계만 벗어난 젊은 친구라고 한다면은 가치 투자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팀 내에서 그런 본을 보이는 젊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사회 초년생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게 복제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시도를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들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일을 해보면은 어, 교육 프로그램 루틴 잡는 것도 좀 하는데 약속 잘 지켜요. 잘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해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예. 자, 그 또 건강 얘기로 조금 넘어가자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건강이 좀 먼 이야기인 거죠. 당장 필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2030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는 결국 우리도 경험에 의한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진 경험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자, 일단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시간적 경제적 자유예요. 우리는 건강도 여기에 포함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근데 건강이 들어가 버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해야 될 것 같고, 건강 스토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상한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 근데 건강 빼고 접근하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29살 때 처음 들었을 때 건강 부분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짜증났어요. 아, 돈 벌러 왔는데 왜 갑자기 진정한 건강을 나한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헬스팩과 오메가3 막 설명하면서 이거 막 얘기하는데 돈이 되는 방식과 구조가 나한테 필요한 거지. 그 건강에 대한 그런 얘기가 전혀 하나도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처음 유산화에 들어왔을 때 트루 헬스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됐어요? 되게 충만했어요?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게 뭐딱 와닿았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지금은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에 의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근데 하물며 지금의 2030 세대들은 그게 더 없어요. 결혼도 출산도 안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완전 넌센스다. 하지만 시간적, 경제적 여유에 대해서는요, 우리보다 훨씬 의식의 전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분들은요, 초등학생 때 꿈이 저거였어요. 건물주였어요. 솔직히 우리 중에 초등학교 때 꿈 건물주였던 사람 있어요? 초중학생 때? 그거 아니잖아요. 뭐 간호사,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게 우린 꿈이었잖아요. 이들은 그런 꿈을 가졌어요. 부동산, 부동산 재벌, 석유왕, 뭐 이런 거 막 권리소득 받는 거를 이미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던 세대들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알아들어요. 시간 경의 여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정리 안 된 내용은 잘 정리만 해주면 돼요. 시간 경제 여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 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내가 되게 유리하다. 이 상황에서 있어서는. 왜냐면 2030한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 제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자, 직장인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 부업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추가 소득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업으로 전환했어요. 근데 권리소득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룹 대표 리더로 성장했어요. 이게 제 20대 후반에서 30 중반에 다 이뤄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어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유사나의 매력으로만 승부 걸지 말고요. 나의 스토리, 즉 당신의 스토리 혹은 당신 팀의 스토리도 되게 중요하다. 다만 그에게 뭐가 맞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녁 로컬에 20대를 여러분들 초청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전략이에요. 예. 저녁 때 와보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예. 건강 얘기하고 건강 후기 하는데 암 환자들 다뤄요. 예. 아주 딥하고 무거운 질병만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노후 집중이에요. 그리고 자식 어떻게 키웠는지 자식 자랑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많기 때문에 한 20대 정도 돼 가보면은 여기 나 왜 부른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곳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 늦게 시작했는데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에 이 비즈니스의 감각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한 20대 후반, 30 초반 정도에 시작한 사람들 중요.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한 월 200만 원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려주면 돼요. 사실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감도 안 오고 사실 공감도 안 되는 스타 다이아몬드를 보여줘봤자요. 오히려 더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뭔데요? 일 끝나고 나서 내가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벌었으면 그거 아주 나이스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시드머니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걸음마도 안 뛰었는데 성인이 딱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한 거리가 많이 생겨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두 번째 얘기한 게 건강 쪽보다는 자유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들한테 포커스를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새롭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인데요.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비즈니스를 하라. 예, 기다리고 인내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조혜영 리더님은요, 22살 때 제가 1대1로 미팅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육했고, 당시 때. 물론, 살 빼라, 뭐, 저기, 소비자 왜 안 만들어 오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예, 당시 때 마찬가지로 젊은 팀을 만들어내고 싶어가지고, 이 조혜영 리더님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위에 언니까지도 제가 다 당시 때 교육을 했던 사람인데, 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 언젠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고, 지금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계속 초점을 맞추긴 했거든요. 사실 이게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계속 기존 패턴대로 접근하게 돼요.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요, 그 인컴 욕심보다 더 뽕 맞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승급 욕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기존에 원래 배웠던 패턴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식의 패턴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다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세대일수록이요. 그래서 이 분들은 그냥 아주 정석대로 접근하되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뭐 한 번에 다 알려주고 빠른 결정이 필요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급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숙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그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간을 답답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시작은 늦을지 몰라도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요 세대는 비즈니스 안착이 더 중요해요. 해보니까 시작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안착이 더 어려웠어요. 안착. 자, 그럼 이제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상황을 만들어라요. 2030 세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컨택까지는 했고요. 그래도 해보겠다는 어느 정도 작은 결단까지는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3BC 한 번에 내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 물론 지금 그 이후의 세대들도 그런 경제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중심을 잡기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비씨는 3BC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왜냐면 이거 늦어도 하게 되니까.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예, 지금 강요하면 놓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유지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중요하지 않음. 이거예요. 그래서 1BC, 3BC와 유지를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요. 못해요. 못하는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비즈니스예요. 우리처럼 브랜드 체인지를 해가지고 소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조혜영 리더님처럼 지금 조혜영 리더님 저거 자취하시잖아. 그죠? 혼자서 어떻게 40만 원, 50만 원 쓰나요?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허들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허들로 느껴지지 않게 그냥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급하게 접근하게 되면은요, 나는 지금 빨리 유지도 못하고 있고, BC도 빨리 안 나오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걸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문제라거나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순간 안 된다. 오히려 이분들이 남아있는 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임을
인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초반에 가질 수 있는 부담은 리스크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해내지 못할 시스템을 세팅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상호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시스템에 플러그인 할 것이고, 어떤 거는 내가 포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2030 이 일하시는 요즘 세대 분들은요, 결혼을 늦게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이에요. 여성이라 하더라도 주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주부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쪽에서 온 사람들 중에. 다 싱글이에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낮이든 저녁이든 어쨌든 본인의 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요, 얼추 보면은 전업 중심이기도 해요. 1박 2일만 봐도 예를 들까요? 금요일 날 시작하는데요. 그럼 2030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9만 원을 냈는데 나는 일 끝나고 오면은 9시, 10시야. 그러면은 나는 저녁도 못 먹고 교육도 못 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낸 돈 중에 9만 원 중에 한 3, 4만 원은 날리고 들어가는 거네. 이런 거를 생각하고 표현할 줄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무조건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인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으면은요, 사고에 이상한 이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 자체를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타협이 되면은요, 이들은 생각보다 약속을 잘 지켜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약속을 잘 지켜요. 오히려 우리 세대들보다 타협된 부분들은 잘 지키더라니까. 노쇼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해보면은. 우리는 일할 때 노쇼가 되게 문제잖아.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들어오고 막, 예, 갑자기 일 있다고 하고 들어오기로 해놓고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해낼 수 있는 부분을 딱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상황을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30 비즈니스 루틴 어떻게 잡았냐 이거 물어봐 주셔가지고 일단 초기는요 비즈니스 안착을 위해서 기본 교육해요. 기본 교육은 해야죠. 이 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최소한의 대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해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이런 생활용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업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최소한의 교육을 해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또 시스템을 언제 플러그인 시키느냐,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시스템 플러그인에 그렇게 집중하진 않았어요. 어떤 거에 집중했냐면, 우리끼리 만들어 나가는 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했고요. 시스템은 일단 한번 보여주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예를 들면 부업자들이기 때문에 전용 로컬밖에 초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용 로컬에 가면은 그 메시지가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제가 얘기해요. 이런 스토리가 나올 건데 너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는 사실상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면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너라고는 안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곳의 분위기와 열정만 보고 와. 요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야 되는 열정과 분위기야.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얘기할 거야. 라는 거를 복제시키기 위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세미나 뭐 이런 데 다 보냈는데 사실 이분들의 눈높이는 안 맞죠. 근데 가든지 간에. 예,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단도리를 하고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본 교육 정도가 잘 끝나면은 그 기본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런 거를 모여서 하는 연습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낸 다음에 모여보자라고 하는 것을 해서 우리도 모일 수 있네. 그리고 모이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출석 결석 없이, 그러니까 결석 지각, 지각은 한두 명 있었었는데, 그래도 결석 없이 제가 준비한 그 루틴 기간대로 잘 마무리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제 좀 준비가 됐네라고 하면은 목표를 줬어요. 어떤 목표를 줬냐면, 우리 2030 로컬을 할 것입니다. 너네 로컬 나랑 갔다 왔잖아. 근데 그걸 우리끼리 할 거야.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청사진을 그려줬어요. 예. 그 뒤에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2030 로컬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월 1회 진행하고 있고요. 저녁 때. 그리고 온라인 로컬은 이제 월 1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진아 리더님 지난번에 와가지고 우리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죠? 예. 2030이시거든. 예.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자, 핵심은 그거예요. 어차피 몰아붙여도 달성하기 어려운 세대이고요.
푸시하면은 멀어지는 세대예요. 그래서 알려는 주되 선택을 존중한다.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요.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하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 그룹에서요, 이런 젊은 세대를 리크루팅하고 좀 성장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사람들은 있어요. 저도 보죠. 왜냐면 저도 시도했었으니까. 저도 실패 경험이 있고. 어, 근데 이제 잘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 이들과의 시작에 있어서요, 대단한 사람들은요,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요. 많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의 시스템은요, 이미 너무 많은 성공자를 배출했고요. 이미 너무 많은 주연 배우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에서의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총량?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여행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결정권자라든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총량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막 시작한 이 요 세대들이 개인주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합리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세계에 들어와서 본인이 이렇게 많은 주인공들 사이에서 그것도 쟁쟁한 스타들이 이렇게 즐비한 이 세계에서 과연 본인이 재미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을까? 본인이 성장할 때마다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이 세계에서 과연 본인이 설 자리가 있다고 느낄까? 조연 배우까지 가면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요, 선의의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엑스트라부터 시작해서 조연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 중에 또다시 주연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제가 처음 우리끼리 로컬을 하자고 했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래, 그럼 대신 이 로컬 우리가 하는데 사실 우리 여기 다 초짜잖아. 초짜인데 나 강의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야. 내 얘기 들으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의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신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예. 김태단님,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했거든요. 내가 그날의 그 승급자 중에 히어로가 될 수 있다. 히로인이 될 수 있다. 딱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디렉터만 돼도 히로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디렉터만 되더라도 온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은 저만큼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다시 성장하는 건데 그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못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들은요, 엑스트라만 하다 보면은 주연은 안 되겠다. 내가 꿈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 엑스트라들이 조연 배우로도 못 넘어가고 조연 배우들도 주연을 꿈꾸지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인공이 돼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저녁 로컬을 했는데 그 로컬에 그 신규가 왔어요. 신규가 왔는데 첫 강의는 우리 임보경 리더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네, 근데 잘해요. 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 처음 했을 때보다 우리 김태희 다이면 처음 했을 때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우리는 되게 부족했죠. 더 잘하더라고. 오늘 조혜영 리더님 완전 쌈박하게 잘하시던데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일곱 번째죠. 전문성이 부족하면 꼰대고요. 전문성이 충만하면 멘토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세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좀 노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한테 배우기 싫은 거예요. 예, 엄밀히 따지면은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문성 확실히 키워야 되고요. 컨택 단계에서 이미 자신의 전문성과 실력을 충분히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멘토라고 느끼거든요. 직장 상사도 이 세대 마찬가지예요. 맨날 별로 성과도 안 내고 나보다 직급은 높지만 타이틀이 전부야. 그 사람한테는 과장인데 나보다 일도 사실 잘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되게 꼰대예요. 근데 나는 주임이고 내 위에 대리가 있어. 근데 과장보다 일 훨씬 잘하고 되게 믿음직스럽고 리더십 있어. 그럼 이 사람 멘토예요. 그거를 결정짓는 차이는 뭐냐면 이 분들은요, 직급으로 사람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급으로 사람을 보는 건 일순간이었어. 뭘로 오히려 더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성향, 그리고 능력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오히려 더 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실력이 충분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참석시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문성에는요, 이 세대에 대한 이해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문성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이분들과 소통할 때 좀 단순하고 심플함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예, 어, 틱톡 봐온 세대고요. 쇼츠에 익숙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라 하더라도요, 맨날 30분짜리 올리다가 오늘 갑자기 1시간 20분짜리 올렸네? 그럼 나중으로 밀어요. 그런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일을 함에 있어서 좀 간결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오히려 실용주의에 가까워요.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어떤 부연 설명을 오래 한다거나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한다거나 이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박 2일을 하나 예를 들면 뭐냐면 이 그 1박 2일 프로그램 우리가 잘 보면은요. 내가 다 아는 내용인 거야, 이미. 나는 2030 사업자인데, 오늘 강의 그 리스트를 보니까 이미 좀 되게 많이 아는 내용인데, 이 중에 나는 딱 하나의 프로그램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듣고 싶어. 그랬을 때는 한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실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1박을 프로모션 하진 않아요, 솔직히. 오고 싶으면 오게끔 하지만. 조혜영 리더님도 다시 시작하고 나서 제가 1박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집중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거기 다 넣어봤는데 다 안 됐잖아. 예. 2030 세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넣고 저렇게 넣어봤는데 잘 안 된 것만 제가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다르게도 가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간절함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간절함의 차이는 점진적인 익숙함으로 메꾸셔야 돼요. 제가 그냥 익숙함이 아니라 점진적인 익숙함이 됐어요. 익숙함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뭔가 지금 시스템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반에 플러그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플러그인이 돼요. 근데 우리는 플러그인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이해도 빠르고 시스템에 대해서 왜냐면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 간절함으로 플러그인 시키던 그런 시대와는 굉장히 다르고 뭐 생활 방식의 차이라든가 살아온 과정 이런 게 너무나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간절함의 평균은 낮아요, 확실히. 그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무거운 시스템 아니라 어떤 시스템부터 가면 돼요? 작은 시스템부터 모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위에도 비슷한 말 했지만. 그래서 간절함의 차이는 점진적인 익숙함을 메꾼다. 이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내 욕심에 여기도 초대하고 싶고 저기도 초대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오히려 더 억압이 돼요. 부안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열 번째, 이건 제가 이제 우리 팀의 원칙으로 잡은 건데요. 절대 피너킹 하지 않는다. 예, 피너킹은 리스크. 이거 우리가 애써 설명한 그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랑 진정한 비전 모두 외면해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데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피너킹 하더라도 그냥 그냥 축하해주고 뭐 하고 이런 문화로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 대해 보면은요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요. 금방 알아차려요. 진짠지 가짠지요. 그러니까 핀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져 버려. 어느 순간. 중요한 건 위에도 말했듯이 능력, 실력, 그리고 실제로 얼마큼 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키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런 집단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만의 또래 문화를 형성시킨다. 예, 제가 이분들과 미팅을 따로 하고 로컬을 따로 하는 이유예요. 뭘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어우러지는 즐거움,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이게 있어야지만 함께라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왜 2030은 여기들 우리 유니타 시스템에 와서 시너지 못 낼까? 못 내는 게 아니죠. 낼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는 세대가 맞으니까 얼굴 보면 반갑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왔을 때 내 또래가 있어? 나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 누구 하나 없거든요. 근데 일은 어렵고, 빨리 성장하라고 하고, 높은 사람들만 질 위에 있고, 좋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분들을 그룹에 우리가 담아내고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구성원들의, 이분들에 대한 의식순 자체가 훨씬 더 성숙해야 돼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위에 제가 얘기한 영향력의 총량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영향력을 내려놓게 되겠죠. 총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세대가 그 영향력을 양분 삼아 다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줄 만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문화 언어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 그들이 크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상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될 거라는 아니란 생각은 정말 착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30 세대 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거다. 사실 좀 깨부신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시스템 복장 이런 거 이분들 그런 거 안 입고 다니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옷을 구입해야 되는 안 맞는 문화. 그냥 청바지에 모자도 괜찮다. 찢어진 바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화장 안 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냥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리더스 패치, 뭐 직급 나누기, 핀, 직급이 사람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쓰이는 순간 굉장히 그거 싫어하거든요. 예. 이런 건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투명한 어떤 특권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필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 2030 세대들이랑도 또 공감이 많이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급일수록 거부감이 심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래 문화가 형성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형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그게 그 컨트롤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또래 문화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 약간 냉소적인 그런 거리두기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배지 안 차고 다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저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핀을 내려놓고 이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게 더 훨씬 공감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분들 얘기 경청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경 리더님 마지막 페이지에 썼죠. 이들의 잠재력을 좀 많이 믿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맡겨볼 거예요. 뭐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2030 리더분들한테 힘들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고 싶어서 제가 실현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작한 것이거든요. 2030이 주축이 되는 팀을 만든다. 그래서 좀 인원도 많이 만들어 보고 그런 인원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서 새로운 리더도 나오고 좀 그들이 팀을 운영해 보고요. 이 안에 좀 그들의 스토리가 있고 이미 비즈니스 이만큼한 사람들의 스토리만 가득한 게 아니라 거기 그들의 스토리가 좀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봉사도 그들이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이 중심이 되는 하지만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리고 시켜보니까 지금 우리 그 일반 그 여러분들이 봐왔던 골드급 리더보다 난 조영 리더님이 강의 더 잘하는 것 같아. 예. 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 요소를 좀 찾아낼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 세대들이 뭉칠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라고 봐요.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전까지의 지속 가능한 무언가의 원동력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이분들끼리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2030 로컬을 만들면서 처음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갔는데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만 왔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 이들이 노쇼를 해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나 본사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를 혼자 두지 않더라고요. 이분들 다 잘 와서 잘 참여해주면서 같이 일을 이제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달성자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달성자를 봤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저 정도면 나도 점프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정도 승급을 했는데 이 정도의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 나도 그럼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2012년도 때 제가 일 시작하고 나서 안치부 수포님께서 아직 빌더밖에 되지 않은 저한테 행사 운영을 맡겼어요. 예. 제가 뭐 잘하고 능력이 있고 막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치부 수포님도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고민이 그때 되게 많았던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 나온 세대들 2030 세대들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니스타즈 그룹에서 굉장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캐스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도 있고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때 이제 뭐 이지언 스타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뭔 모르지만 맡겨 놓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회의도 하고 저렇게 회의도 하면서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존중받는다고 느꼈고요. 안치부 선배님 의견 잘 청취해 줬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 해봐, 성장은 지원해 줄게, 성공 내가 지원해 줄게, 이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안치범 수보님 하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밖에 아직은 뭐 우리 보경 리더님 뭐 이제 디렉터고 조영 리더님 이제 베이더고 이렇게 한데 저도 베이더 때 행사 운영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네트워커로서의 경험을 지금부터 쌓아나가게 만들어야지만 기존 세대의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시스템 안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참여가 아닌 참관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양성이 아니라 그거는 성장과 양성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기능을 못하는 아카데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인 거죠, 그냥. 예.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들은 마찬가지로 존중하고 의견 경청하고 성장 지원하고 뭐 위기 때는 해결사 노릇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옆에서 낯이 나란히 걷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어, 되게 집중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요. 저도 되게 지금 강의, 한선 루비님 전에 그 2030 리더님들의 강의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적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한선 루비님이 계셨네요.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테이스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이야기 하는 것도 꼰대짓인데 약간 그 이런 느낌이 드는, 어, 마무리 말이라기보다 저희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우분투의 모든 리더님들과의 그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32살의 유산화를 소비자로 만났고, 1년 반 정도를 소비를 하고 33세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었는데, 어느덧, 제 나이가 이제 정말 언제 이렇게 돼서 나이 먹었지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어디 가서 말하기 되게 부끄러워지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산화를 너무나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빠르게 이 시대가 변화하고 제가 이 안에서 성공자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음 세대 의 자리를 함께 또 채워서 공존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리더로서 이분들의 어떤 마인드와 생각과 그 사고와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게 몸소 와닿지는 사실 않았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정말 내가 나부터 이런 마인드를 좀 변화시키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딱 들고 나서 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이제 애정하는 우리 한선음 루비님의 팀이 또 이렇게 젊은, 리더분들이 각축으로 해서 정말 멋지게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면서 꼭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나름 캐스트 안에서도 저희 팀이
연령대가 그래도 이제 아직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이분들도 어느덧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이진아 리더님도 이제 40줄에 들어섰고, 이제 30이 아니에요. 40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분도. 슬픕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정말 활기차고 그런, 팀으로 또 거듭나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을 드렸는데 정말 두 분의 강의가 굉장히 많은 저한테 인사이트를 지금 되게 주었고 정말 뭐랄까 말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유산화의 여정이 정말 말보다 그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축적된 흔적이 그 모두가 다 신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요. 그 제가 그 처음에 우리 보경 리더님, 임보경 리더님이 그 말해주셨던 그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조혜영 리더님이 해주셨던 강의에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물론 세대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와 그다음에 사고가 다르고 해온 어떤 그 비즈니스의 방식이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된 건 있다. 열정은 똑같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언가 얻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다 한마음이다라는 그런 제가 가능성과 희망을 받고, 이 분들의 온전한 그,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오늘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저희 팀에서 2030의 이런 세대들이 유산화를 알아보고자 할 때 또, 선택을 해서 또 함께 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들의 이 리더분들을 내가 리드하고 함께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정말 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정석의 코스를 시스템의 코스를 밟아온 우리 한선음 루비님과 그런 세대로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꼰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 약간 모범생 축에 속해가지고 하라는 건 그냥 다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심플해져야 되고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안 하면 죽을 것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정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그 방법은 정말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우리 선음 루비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점진적인 익숙함이었거든요. 저 또한 모든 리더들을 처음에 제가 컨택하고 팀의 어떤 문화를 만들 때 저는 강요를 하는 사실 스폰서는 아니에요. 그런 멘토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따라주는 우리의 리더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문화가 만들어지고 왔지만 이제 들어오는 우리의 이 정말 그 신세대라고 하죠. 이런 세대의 리더님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더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정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6년 전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유산화의 가족으로 또 이렇게 오신 만큼 우리 리더님들이 정말 그 세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분투가 정말 그 선행해 주시는 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적용을 해서 저희도 잘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저희도 이제 2030 세대를 또 이렇게 발굴하게 되면 함께 저희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멘토로서 또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쓸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화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과부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유니스타즈가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장을 만들어주는구나, 열어주는구나라고, 그렇게 변화가 할 수 있는 그 앞에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저도 힘쓰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상 루비님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제가 진짜 바라는 형제라인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예, 우리 오늘 정말 강의해주신 보경 혜영 리더님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우분투 리더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도울 것이니까, 네, 저도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세대가 다르도 2030도 인증샷은 찍죠? 네, 인증샷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증샷 도와주실 분이 제가 찍겠습니다. 어, 되게 뭐 되게 오늘은 되게 포즈 모드 하나 하기가 되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2030 이렇게 뭐 네, 편하게 네, 자유 포즈로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잠시만요. 찍겠습니다. 저희가 두 페이지 있어서 두 번 나눠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한 페이지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또 뵙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